네, 오늘 SN텍과 메디트론이죠. 메디프론 두 종목이 시청자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또 지지를 얻어낼지 네. 종목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여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두 분 역시 소개를 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의 이범상 대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택해 주신 이유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먼저 우원명 부장님, SN엔텍을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은 재밌는 기업이에요. IT 지금 이쪽으로 해서 네. 일단 간단하게 특징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뭐 SN텍 우리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IT 관련 부품 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나 이런 뭐 진공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장비 기술을 개발해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중에 보시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이제 내년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수주 모멘텀이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와 연관돼서 물론 지금 딱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시점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되 역시 말씀드린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뭐 메이저 업체 삼성전자든 뭐 SK 하이닉스든 수주가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수주가 좀 재개가 된다고 친다면 상당한 주가 레벨이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 동시에 좀 걸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메디프론에 대해서 특징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디프론, 물론 IT 쪽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신약 쪽인데요. 제약 바이오 쪽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센티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주가를 보면 다 알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약 1,400원대 작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회사 규모에서 얼추 짐작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임상 단계를 발전시킨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임상 전 단계, 후보 물질 단계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센티 자체는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메디프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이제 통증 치료제를 이쪽에 특화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수년 전에 후보 물질 단계에서의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2건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의 그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 혁신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과거 기술출됐던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한 이제 개발 진전 사항과 현재 메디프론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SN텍과 메디프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종목, 예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좀 AS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우원명 부장님 먼저 갈까요? 8월 25일이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뭐 말씀 주실 때 주가 수준 내보자라면은 크게 좀 변동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때 뭐 제가 8월 이제 25일 날인가요? 말씀드릴 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역시 말씀드린 내용이 뭐 지금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건 당연히 없겠죠. 뭐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대규모 계열사 공사 수주 전망에 따른 어떤 이익 가시화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나왔죠. 매출액이 1조 8,800억에 영업이익이 36억. 영업이익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거에 한 90% 정도가 줄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대손 충당금이 한 500억 이상이 설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그 2분기의 어떤 실적 부분이 좀 낮게 나온 부분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조금 빠집니다. 1조 한 6,7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현재 일단 컨센서스는 한 400억대, 4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2분기보다는 상당히 늘어나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계열사들의 어떤 그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확보 부분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최근에 뭐 주가를 보시면은 뭐 11,000원, 11,500원, 12,000원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목표 주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14,000원 정도를 계속 놓고
보유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상대리는 7월 6일에 소개를 해주신 대봉 LS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났다가 다소 조정을 받고 지금은 수익률이 소폭 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또 목표 주가 상향 추정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던가요? 최근에 일단 2분기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4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약 30억 원 정도였는데 네. 꽤 상위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1분기 때 25억 원 나오고 2분기 때 34억 원 나오면서 상반기에 거의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드 이슈로 화장품 센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화장품 센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5주간의 유호커의 숫자를 파악을 해봤을 때 약 103만 명으로 사드 발표 직전에 5주 동안의 그 요우커의 숫자보다 약 16%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리스크가 사실상 숫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봉레스 같은 경우는 올해 화장품 설비를 연간 4,500톤으로 확장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일부가 반영되고 또 내년부터는 온기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P&K 피부임상 그 센터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 그리고 홀딩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요. 현재 시총 1,600억 원대에 있는데 올해 순이익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한 1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장품 섹터에 보수적으로 2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 2천억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20% 이상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7월 6일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실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그 목표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도 싶은데요. 예, 일단 저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기보다는 약간 밴드로 좀 잡고 있는데요. 네. 최소 한 18,000원에서 그때 또 화장품 센터의 그 센티가 전반적으로 괜찮다 하면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는 1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봉 LS에 대한 리뷰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대결 들어가 봐야죠. 오후 2시 증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 양국이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 대응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사드 문제를 놓고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의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진그룹과 대주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과 판매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공 중인 론칭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해운, 조선업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한국시중은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진해운은 결국 청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종목 대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SN텍과 그리고 메디프로니 그것인데요. 먼저 SN텍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예, SN텍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 관련 뭐 디스플레이 내지는 뭐 이런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증착 장비나 아니면 그 전자파 차폐 공정 스포터라는 장비를 만드는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수주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 3월까지 수주 금액이 보면은 대략 한 300억 정도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도 역시 뭐 330억 정도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수주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만 수주받은 금액 600억이 일단 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뭐 실적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165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돼서 한 1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7억 정도 나오면서 작년보다 한 21%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매출액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이니까 OP 마진이 좀 낮아졌습니다. 보통 한 15%의 OP 마진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외주 가공비가 증가된 부분에 따른 영업이익률 하락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수주 부분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앞서서 애초에 그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그 SN텍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자파 차폐 관련된 부분 장비, 스포터라는 장비 부분의 어떤 수주 가능성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스포터라는 장비가 이를테면 기술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효율성이 아주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뭐 OLED 어떤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 경우에 필연적으로 전자파가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효율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자파 관련된 노이즈도 역시 같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당연히 또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장비가 그러니까 스포터라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포터 장비 어떤 채택 가능성이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뭐 말씀드린 5월 4분기나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장비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뭐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장비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당장의 어떤 그 수주 가능성, 뭐 수주 어떤 확정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파 차폐에 관련된 장비의 어떤 수주가 뭐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는 상당 부분 한 단계 레벨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PER 한 13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이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 실적 대비해서도 그다지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12,000원대 중반에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격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밴드를 사이에 두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전고점 수준인 13,00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해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000원 정도 놓고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리고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신규 수주가 예상되는 SN텍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범성 대리가 준비한 메디프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 종목을 소개해드리자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경병증 치료제 쪽에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MDR 16523 그리고 MDR 652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코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라고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16523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루넨탈 제약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그루넨탈 제약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진통제 부분에서는 글로벌 3위 업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유럽 임상 1상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65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경병증 치료제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16523 같은 경우가 경구용 제제라면은 이 652 같은 경우는 패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일본 제약회사하고 그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물질 이전 계약은 MTA라고 표현을 하고요. 효능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빠르면 올해 안에 기술 이전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벤트가 있다는 점, 이 정도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메디프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치매, 그 알츠하이머 그렇죠. 쪽이거든요.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두고 있는데 먼저 MDR 1339 그리고 MDR 066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066 같은 경우는 과거에 로슈의 그 기술 이전을 한 이래가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로슈에서 임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상을 들어갈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면은 마일스톤으로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취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디프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는 1339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는 과거에도 20개가 넘던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실패하거나 드랍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또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그 신약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알려져 있는 쪽인데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제약사는 독일의 머크사입니다.
이 그 머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알츠하이머 학회가 매년 열리는데 보통 한 해에 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머크의 치료제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지금 중간 성과가 어떤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7,000명 이상이 이번에 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머크는 이쪽 치료제에서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머크가 만약에 성공을 해준다면은 그 메디프론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최고의 신약 후보가 바로 이 머크의 치료제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방 또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메디프론의 1339 같은 경우는 이미 알츠하이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까지 차지하기 위한 머크에게 또는 이 시장이라도 잠시 차지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관심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약 파이프라인 외에도 최근에 또 5월 달인가요? 그 정부에서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특혜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상 2상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면은 시판을 할 수 있다든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키트하고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으면은 임상을 따로 안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뭐 뉴스레터도 많이 나오고 NDR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후에 센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그 내려온 가격대를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저는 오늘 금일 종가를 말씀드리고 네.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고점 수준까지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최근 몇 년간 뭐 사실 영업이익은 흑자를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재정상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가 그렇다시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제까지에 선정되는 등 이런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남으로 해서 회사가 어떤 뭐 이를테면은 뭐 파산에 이른다든가 이런 리스크는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는 그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뒤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임상이라든지 또 기술 수출과 관련한 이슈가 나와주면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두 종목 모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아서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SN텍과 메디프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화면으로 그 결과 보겠습니다. 과연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SN텍이 더 또 지지를 받으면서 54%의 지지율 나왔고요. 메디프론은 46%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8%포인트 좀 더 지지를 높게 받았군요. SN텍 오늘 가지고 나오신 우원명 부장님, 향후 뭐 주가에도 좀 파이팅을 이제 하면서 오늘 한 장 한마디 좀 전해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좋죠. 지금 일단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관련된 연기 가능성이 조금 이제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눌려있던 부분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상당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3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가 뭐 9월 달이면 끝나죠. 4분기 정도 기대를 한다고 친다면은 역시 뭐 최근에 저는 뭐 탐방들 다녀온 회사들 보면 역시 IT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그 어떤 그 모습이 좀 좋아질 개연성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IT 부품 관련 장비 업종이나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상대리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장 한마디로 코스닥 비관론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에 700선이 깨지면서 이제 비관론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랑 코스닥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이냐면 당연히 코스피겠죠.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사놔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 문제로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이렇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은 매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오늘 투표를 내신 분들께 저도 기분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교양서적 드리고 있죠. 당첨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무료 이용권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대결 해주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의 이범상 대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